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천황동교육센터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좀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 이슈로 하면 뭘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같은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우리가 좀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아마 인간 수명도 많이 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주역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사이의 거리가 더 거리 두기를 원합니다. 주역에서는. 근데 요즘 거리 두기가 좀 평행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일정한 거리를 두자는 말이 공자가 말하는 인입니다. 인. 여러분 많이 알 것입니다. 사랑한다, 인. 또 사랑도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구속이 되죠. 또 너무 멀어지면 또 소원해지고요. 그런 것처럼 타자와 나와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자와 나와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특히 공자는 서라고 합니다. 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도 하게 하라. 그게 바로 서입니다. 근데 바로 그게 타자와 나의 거리두기일 겁니다. 나와 학생과도 거리를 둬야 될 것이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겠죠. 나와 아버지하고도 또 일정한 거리, 친이란 게 있죠. 친. 거리를 둬야 될 것이고 혹은 또 나와 친구 간에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존재물로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펜이 하나 있다. 펜이 있다면 펜을 너무 가까이 가면 잘 보일 것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안 보입니다. 또한 그 펜하고 멀어지면 또한 안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서도 안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용에서는 중이라고 하는데 과불급, 지나쳐서도 안 되고 또 못 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치를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도 있고 낮도 있는데 그래서 밤낮의 구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밤낮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이치를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를 잘 먹을 수 있죠. 딸기는 봄에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자연과 인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연의 이치, 이 세계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역이란 것은 첫 번째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고대. 기륭하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란지, 흉한지 점을 치는 게 주역입니다. 근데 그 점을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의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인간도 모든 사람이 변하겠죠? 그 점을 치는 것이 변하는 것인데 그 변화를 읽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점을 친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역을 통해서 점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그 전에 주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역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역을 찾고 있는가? 주역이라는 경전은 오경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면 전부 다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경에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다 주나라와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시를 가려면 주나라의 역사, 문화, 철학, 사상들을 모르면 동양시를 좀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경이라는 것은 주나라의 유행가라고 보면 됩니다. 서경이라는 것은 주나라의 정치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경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것이 주나라의 역법 정도 될 것 같고요. 예기란 것은 주나라의 예법,
춘추라는 것은 주나라의 역사. 그래서 이 5가지 오경 안에는 전부 다 다양한 내용을 담의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 철학적인 요소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면 다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 많이 읽지 않고 있죠. 공자도 주역을 읽을 때 지천명에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천명이라면 나이로 하면 50입니다. 50. 1000명을 아는 나이가 50이라는데 50대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0 위에 위편 3절이라고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공자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공자를 이해할 때 항상 논어를 읽습니다. 근데 논어라는 것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공자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 스승의 언행록입니다. 스승의 언행을 쓴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자를 읽는데 만약에 공자가 쓴 글이 있다면 우리는 뭘 먼저 읽어야 할까요? 공자가 쓴 글을 먼저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공자가 쓴 글이라는 게 뭐냐? 주역에 대해서 해설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십익이라는 책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공자 하면 논어라고만 알지 십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십익이라는 책에 대해서 진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공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근데 제 생각에도 일부는 공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안에 공자가 썼다고 이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공자한테 되게 고마워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주역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공자의 덕분입니다. 공자가 십익이라는 해설서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역이라는 것은 영원히 점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공자가 십익을 쓰면서 드디어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인 삶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이 우리 도덕적인 책으로 이렇게 변질랑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역이라는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역에서 주라는 의미는 주나라 왕조의 이름입니다. 주나라 할 때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역법이라고 할 때 주자고요. 두 번째 의미는 두루 펼친다는 뜻입니다. 두루 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두루 행해가지고 영원히 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빨리 변하는 거 있고 속도가 느리게 변하는 거 있고요. 우리 사회도 그러죠. 차가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도 늦게 좀 변화가 느리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빠르지만 그런 것처럼 변이라는 것은 빠른 걸 말합니다. 변화가. 그래서 화라는 것은 변화가 느린 것. 그래서 완화라고 하고요. 변이라는 것은 급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글자 의미에는 주나라 왕조라는 시간적인 의미와 또 두루 변한다는 두루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역의 의미에서 주자를 살폈으니까 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역하고 영어를 쓰니까 주역 안에, 내용 안에 이 역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역 안에 역자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역 안에 역자는 경계할 때 역자로 나옵니다. 의미가.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요. 대장계하고 역계에서 두 번 나옵니다. 대장계에서는 이런 말 나오죠. 경계에서 양을 잃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양을 잃었는데 왜 허물이 없을까요? 잃었으니까 허물이 있겠죠. 근데 아주 성질 사나운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들은 순하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양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계에서는 경계에서 소를 잃는다. 그래서 흉하다 그럽니다. 소라는 것은 인간은 상당히 순종하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계에서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흉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주역의 의미, 변화의 의미, 역은 주역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 역의 의미를 공자가 이제 아까 십익 앞에서 말씀드린 십익 안에서 공자가 역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역은 상냐라 해가지고 역은 상이다, 상징이다 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물상 있죠. 여기 앞에는 물 상이잖아요. 상이 있고 그 상을 다시 그림으로, 획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태극기 보면 건공감리 있죠. 건을 보고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곤을 보고 땅을 상징한다고 하고 리를 보고 불을 상징한다고 하고 감을 보고 물을 상징한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역을 상냐라 해서 상이란 것은 그 복희라는 사람이 가장 개상을 처음 먼저 그랬는데
그 상을 그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상은 상냐라는 의미에서 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정의라 합니다. 처음으로 정의하는 게 나옵니다. 역이라는 걸 정의하는 게 생생위지역이라고 합니다.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낳고 낳는다. 낳고 죽어야 되는데 왜 낳고 낳는다고 하냐면 낳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이치는. 세상 이치는 뭐가 나오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낳는다는 겁니다. 낳는다. 순환적입니다. 계속 낳는 거예요. 낳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생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지 대덕. 천지의 큰 덕은 생이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은 낳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은 역수야라 합니다. 역은 거슬러서 헤아린다. 거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역은 점을 친다고 했잖아요. 거스른다는 미래를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이란 것은. 거슬러서 헤아린 것입니다. 공자가 말할 때 하악이 상달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부터 배워가고 이를 배운다는 것이죠. 위를 도달한다는 것이죠. 아래로부터 배워가지고 위를 도달한다. 그것이 하악의 상달. 그 개념이 바로 역수라는 것입니다. 괴를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래에서부터 그립니다. 이렇게. 괴를 그리더라도. 우리가 검게를 그릴 때 위에서부터 그린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그립니다. 아래에서부터. 역수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이라는 사회 방식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포대에다 담을 때는 아래에서부터 담아야 되잖아요. 창은 위에서부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유학이란 게. 그런 의미에서 역은 역수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이라는 글자 의미를 정의이라는 사람, 후한 시대에 정의라는 사람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간이라고 합니다. 이간. 여기 역간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쉬울 이자, 간단할 간자입니다. 역이라는 글자 안에는 쉽고 간단하다는 의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베풀면 땅은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죠? 제가 오른발 가면 당연히 왼발 나오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인데 쉽고. 여름은 덥죠. 겨울은 춥고. 그러잖아요. 여름이 춥거나 그런 겨울은 없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 가능한 것처럼 여기 이치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역이 어렵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역이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사유가 복잡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가. 자연의 이치는 쉽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지고 아주 쉬운데 그것을 인간이 어기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어떤 이성적인 사유 틀을 안에 넣어가지고 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의미는 쉽고 간단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이라는 것은 변역이다. 이거는 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변역. 변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변화의 책이다. 변화를 읽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책이다. 그래서 자연 세계의 변화를 이해해가지고 그 변화를 인간의 세계의 변화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보면 아까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했는데 우리는 변화가 아주 느리면 정지했다고 합니다. 밖에 지금 차가 있는데 차가 정지해 있죠. 근데 그 차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느린 겁니다. 100년 동안 놔두면 아마 그 차는 녹이 슬든가 펑크가 나든가 할 거예요. 변화가 느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느린 것을 정지했다가 안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역의 논리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지만 변화는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은 우리 새 운동화 사면 좋은 것 같지만 불편할 때가 많죠. 여행을 갈 때 새 신발을 신고 가면 되게 힘듭니다. 여행 갈 때는 반드시 평소에 신었던 익숙한 신발을 신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발 뒤에 물집이 잡혀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은 어색하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변화는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서 그 변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일 어떤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것에서 그 변화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혁의 의미가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불력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제가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간단하고 쉽게 변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불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변한다는 그 변한다는 이치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변한다는 겁니다. 물이 흐르죠. 물을 흐르니까 변하죠. 하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법칙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이 변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도 돌아가는데 그것이 절대 그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사람은 이간, 그 다음에 변역, 불력 세 가지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는 교역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까지는 많으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인이 말했던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하고 역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주역이란 그럼 무엇인가? 정리해서 보면 주역이란 것은 주나라 시대 변화를 잇는 책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 예를 들어서 하늘의 법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항상 성실하죠. 그래도 그 성실함을 인간이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하늘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나도 내 삶도 항상 그런 변화를 똑같이 익숙해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를 읽는다는 것은 뭐냐? 점을 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 그렇다면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부터 점이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요 글자들은 고대에 갑골문 나올 때부터 글자들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를 파자로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 근대 나오는 그런 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자로 시켜야 되는데 점이라는 것은 점복자하고 입구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점복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북이 백껍질로 점을 치는데 점을 칠 때 갈라집니다. 두 방향으로. 그 갈라지는 글자의 형태를 말해가지고 복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입구자는 다 아시겠죠?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점이 갈라지고 길흉으로 갈라진 걸 보고 사람이 말해주는 걸 보고 그 보여주는 형상을 보고 말해주는 걸 보고 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의 의미, 기본적 의미가요. 그래서 거북점을 쳐가지고 점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점입니다. 점 내용, 어떤 결과물을 말해주는 것이. 그렇다면 고대의 점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제사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것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칠 때에는 무심함으로 쳐야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못 벌까 그런 점은 이 주역의 점에서는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큰일, 중요한 일들을 점을 쳐야 됩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쳐야 되는 것이 주역점입니다. 그러면 주역점의 논리를 간단히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천원지방이라고 한자가 있습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주역의 기본 논리고 이게 우리 문화, 우리 사회의 기본 논리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원과 네모의 사유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양이겠죠. 네모는 땅이니까 음이겠죠. 여기서부터 음양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를 볼까요? 왜 고대에 점을 칠 때 거북이를 점을 쳤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썼을 텐데 거북이를 점을 쳤던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북이라는 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대략 300년 정도 살죠. 인간의 3배, 4배 살죠. 100년 잡더라도 3배는 살겠죠. 그래서 신물이라고 합니다. 신물. 아주 신령스러운 물로 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거북이를. 근데 거북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왔다 갔다 하죠. 또 물속도 가고 육지도 왔다 갔다 하기 보통 어떤 그런 사물을 보지 않죠. 그런데 거북이로 점을 치는 이유는 다시 제가 동그란 거하고 네모 사용한다면 거북이 등은 둥글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북이 배는 납작하니 네모났죠. 우리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으면 전점이라고 하죠. 전점. 동전을 점 치는 거. 동전을 딱 던져가고 점을 치잖아요.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 거. 그때 점을 칠 때 뭘로 치냐면 상평통보를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점이 아닙니다. 우리 점점 그걸로 치는 게 아닙니다. 상평통보를 보면 위에는 뭐예요? 동그랗잖아요. 가운데는 또 네모났잖아요.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모 사유와 동그라미 사유가 이제 나중에
저 지쪽에서는 그걸 많이 이야기할 텐데 그 사유가 상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윷놀이 볼까요? 윷놀이. 우리는 윷놀이라고 하잖아요. 새해 첫날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죠. 근데 그 윷놀이는 지금은 윷놀이지만 옛날에는 점치는 행위입니다. U짝을 딱 절반 쪼개갖고 보면은 위에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로 점을 치는 겁니다. U판을 보세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 그랬죠. 십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도장 있을 거면 도장 보세요. 동그란과 네모나게 없잖아요. 나의 모습도 보십시오. 나의 모습도 위에는 동그랗죠. 밑에는 네모나죠. 초가집을 보세요. 위에는 둥그랗고 밑에는 네모나잖아요. 모든 게 동그란 거하고 네모난 사유입니다. 청와대 봐보세요. 청와대. 밑에는 네모나지 위는 동그랗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기본 사유입니다. 동그라미하고 네모 사유. 그래서 기둥을 보면 대부분 네모와임은 동그라미입니다. 기둥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기본 원리가 이렇게 점을 치더라도 원리가 천지, 하늘과 땅의 이치였던 원리로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점은 누가 쳤을까? 옛날에 주나라 때, 주례 중간편에 보면 점치는 관리가 있습니다. 아예. 조선시대에도 점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례 때 점치는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점을 쳤냐면 삼력을 관장했다 그래요. 삼력. 여기서 삼력을 하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라, 하운주를 말하면 하운주. 우리가 주나라의 하운주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역사시대입니다. 하운주 이전에는 신화의 시대고요. 사망, 오제하고 신화의 시대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부터 시작하면서 진나라로 가는 게 역사의 시대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때 연산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라는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라 때 연산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을 상징하는 강깨를 맨 앞에 나옵니다. 괴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 앞에 강깨를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산들은 다 이어졌다 해서 연이어졌다 해서 연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은나라 때 귀장력이라고 합니다. 귀자는 돌아가서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이렇게 공중에도 사라진 것 같지만 땅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물은 땅으로 흡수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장력, 그래서 공깨, 땅을 상징하는 공깨를 귀장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주역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을 태복이라는 그 관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라 때 연산력이라 했지 은나라 때 귀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죠. 앞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라 때는 죄송합니다. 진나라 때 분서경유가 있었는데 분서경유란 것은 유학서를 태워버리고 유학자를 땅에 묻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화를 안 입었던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경을 정리할 때 주역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 전에는 오경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점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제도 이게 함부로 그 당시 점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점에 의지한 것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경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전 중에서 유일하게 주역이 그대로 화를 입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점치는 사람들은 복인이라고 합니다. 복인. 이 점치는 사람들 용어는 많이 있는데 간단히 두 개만 말했습니다. 복인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말할 때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인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자가 점치는 정인이 중요한데 정자를 보면은 위에 복자가 있어요. 아래에는 조개패죠. 복복하고 조개패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게 위에 복자는 점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개패는 우리가 조개라고 하는데 뼈라고 합니다. 뼈로 점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발을 정자라고 읽거든요. 주역에서는. 발을 정자로 읽는데 이게 정조 그런 걸 상징합니다. 겨울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점을 칠 때 중요한 게 올바름이 전제돼야 됩니다. 올바름. 우리가
신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뢰. 우리는 다 믿고 살 수 있어요. 타자들하고. 근데 신뢰도 아무나 신뢰하면은 큰 화가 나죠. 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적인 신뢰는 악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역도 점을 치든 간에 어떤 주역 논리를 이야기하든 간에 공공성, 예를 들면 올바름, 공정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은 줄의 중간편에 나온 태복이라는 관리가 있어서 점을 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상황 안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복이라는 점 치는 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 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점을 쳐야 될까? 점 치는 것은 전자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적인 거 아무나 점을 치면 안 됩니다. 대사를 친다. 대사. 여기서 대사라는 것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웃하고 동맹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비가 올까 안 올까, 가장 큰 어떤 일들만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간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점을 치고 싶겠죠. 돈이 많으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분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남되게 제후들이 뭐 점을 치려고 합니다. 자기들 삶을 위해서. 근데 주역은 절대 그에 대해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욕망을 부려가지고는 점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점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있어.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기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될까 말할까 하는데 그것을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해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점을 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점. 2번 점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태를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보면 많이 그러죠. 점치러 가가지고 여기 점이 안 맞으면 옆집이 가 또 점치고 또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주역점은 2번 점치,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2번 점을 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역점을 치면 맞습니다. 반드시. 주역점이 맞는다는 것이 뭐냐면 좋다 나쁘다 맞는 게 아니라 주역점은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너는 어떤 걸 경계해라. 내용이 그겁니다. 너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역점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했더라도 좋든가 나쁜 결과는 내가 당사자가 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점치는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2번 점을 쳐서는 안 됩니다. 혹여 점괘가 나쁜 의미로 나왔지만 그 나쁜 상황이니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그럼 나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죠. 좋은 상황이니까 웃고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상황도 갑자기 나빠지니까요. 여러분들 길이나 흉이란 말 들어봤죠? 길하면 좋고 길과 흉을 말하면 길이 좋겠죠. 흉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한 것과 흉한 것 길이 좋겠죠. 근데 길이란 것은 반드시 흉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주역의 이치입니다. 흉이 나쁜 것 같지만 흉은 반드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륭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클 범렬을 가잖아요. 항상 덥지만 않잖아요. 서늘한 가을이 오고 또 추워지고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삶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륭, 혈인, 그렇게 기람이나 혈안이 것이 좋고 나쁘다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때로는 아무리 춥지만 추울 때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깨달음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길하고 좋을 때 많은 걸 얻을 것 같지만 흉하고 안 좋을 때 인생의 삶의 쓴맛도 봅니다만 자기의 어떤 깨달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번 점 쳐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점을 치면 안 됩니다. 점을 칠 때는 한 개를 한 번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점을 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번만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사가 나오면 그 점사의 태도를, 그 점사가 나온 내용에 대한 자기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을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점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점 치는 방법만 강의하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 치는 방법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숫자가 있죠.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역에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1부터 여기 이제 점 치는 것이 상수역이겠죠. 상과 수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1부터 10이 있는데 하늘은 수는 양수라고 해가지고 1, 3, 5, 7, 9라고 합니다. 땅은
음수라고 해가지고 또 하늘 땅 이야기가 지금 땅은 2468